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오늘 차분하게 국내 증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W ETF 0.45% 상승, 코로 1.65%, 야간 선물이 0.17% 상승이고요. 주목할 만한 거 오늘 또 환율이 야간 시장에서 1,480원대까지 올라 8개월 만에 최고. 이 부분은 좀 경계감이 있는 편입니다.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오늘 네. 아침이네요. 예, 코스피 장중 4,100 돌파. 정말 산타랠리 본격화 분위기가 국내에서도 확실히 있는 건지 좀 살펴주실까요? 뭐 전통적인 의미의 산타 랠리는 사실 오늘부터거든요. 네, 연말 마지막 5월의 일 정도,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 5월의 일을 산타 랠리라고 하는데, 다행히 이제 12월 둘째 주, 셋째 주에 있었던 뭐 악재라기보다는 큰 변동성 요인들이 다 지나가면서, 특히 이제 지난주 CPI 발표를 이제 이후부터, 그리고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지나면서부터 시장에는 좀 이제 미국 시장이 먼저 온기가 올라온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다행히 따라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브로드컴과 오라클 실적 발표 이후에 AI 붐에 대한 이제 버블 논쟁이 있었지만, 이 부분들이 생각보다 또 빠르게 해소가 되는 주가 측면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2주 사이에. 그렇죠. 예. 사실 11월 달 빠지면서 주가가 어떻게 보면 좀 명분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11월 말, 12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여러 가지 선물옵션 동시만기도 있고, 그다음에 11월 말 이제 북클로징 이슈도 있고 해서 좀 매도를 할 명분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본격적인 내년도 2026년도 시장은 이제 어제부터 저는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어제 밤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년도 시장을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내년에도 주목해야 될 섹터는 AI로 보고 있고,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는 내년 내내 아마 달고 갈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봐도,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그리고 버블론 자체가 지금 계속 시장에 언급됐다는 거 봐더라도 아직은 완벽한 버블의 정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좋은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AI가 계속적으로 커가기 위해서는 한국의 마이크론도 마이크론이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는 내년도에도 반도체 sek터를 가장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항상 연말에 매수해서 연초에 매도하는 단기 전략도 꽤 유의미한 통계 전략입니다. 이 부분을 산타랠리로 잘 이용해서 보시면 좋은 연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전히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이제 산타랠리가 시작이 된다면 그쪽으로의 온기 확산을 주목하시고요. 네. 사실 내년에도 AI 거품론은 계속 달고 가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네.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반도체는 꼭 가지고 가야 할 섹터. 우리가 또 삼성전자 어제 11만 원 재탈환 너무나 반가웠는데요. 소부장까지 좀 급등 보였잖아요. 어떻게 좀 전략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가장 편한 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대형 반도체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소부장들은 변동성이 매우 크다라는 점을 좀 인식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면 11월 달 주가가 빠질 때 좀 덜 빠졌죠. 덜 빠지고, 물론 올라갈 때도 더 많이 올라간 소부장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주가가 조정 줄 때 상대적으로 확실히 좀 덜 조정을 줬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신고가가 많이 거의 근처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소부장들은 여전히 주가가 지지부진한 종목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한 공부 대비 효율로만 본다면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가장 편하실 것 같고요. 소부장들은 공부하실 거면 좀 사실 디테일하게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주가에 엄청난 주가의 수익률로 바로 이어지는 그런 시장도 아니에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반도체 섹터가 좋았기 때문에 다 따라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지만, 네. 일단은 지금 대형주들을 위주로 먼저 채우시고, 그 다음에 후공정 단에서 조금 더 채우시고, 그리고 그 앞에 선남공정이나 다른 반도체 섹터들은 종목별로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여기서 소부장 단에서 이번 반도체 랠리에서 이 종목은 예외야라고 한번 시장에서 알아버리면 그 종목은 수급이 생각보다 좀 들어오기가 좀 더디거든요. 특히나 소형주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기회비용도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옥석 가리기, 우리 흔히 말하는 옥석 가리기가 소부장단에서는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하게 하려면 반도체 투톱이 낫다라는 얘기이시고요.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의 온기 확산은 반도체 그 대형주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옥석가리가 좀 필요해 보이네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오테크닉스 황유현 팀장님의 종목은 지금 30%가량 한 2달 정도 안에서 수익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코스닥 체질 개선이 본격화되는 것인가 기대가 큰데요. 특히 이제 연기금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도 관심입니다. 뭐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목하는 섹터 어떤 거 있으세요? 일단은 말씀하셨던 섹터 전부 다입니다. 일단은 코스닥을 크게 이루는 세 가지 섹터가 반도체와 바이오, 2차 전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제는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었고, 그 다음에 어제 2차 전지가 올랐고, 금요일 날 강했던 바이오가 어제 조정이 조금 나왔죠. 이런 세 가지 섹터들이 큰 세 가지 섹터에다가 뭐 이제 피지컬 AI로 확정되어 있는 로봇이라던가 최근에 우주항공 같은 그런 이제 작은 섹터들까지 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보이네요. 네, 업종 테마가. 그런데 이제 지금 눈에 보이는 요 정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너무 이게 확산을 너무 해서 하시기보다는 이 정도 안에서만 매매하셔도, 또는 이 정도 안에서 좀 올라간 종목들 팔아서 단기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안에서 좀 팔아서 좀 밑에 있는 종목들 사고, 이런 식의 순환매 전략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내년에 반도체는 어쨌든 소부장 안에서도 그나마 그 2차 코스닥 안에서도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좀 편할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지난주에 워낙에 좀 안 좋은 뉴스들이 겹치면서 좀 빠졌다가 어제 반등을 했던 것 같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 나온다고 하니까 가장 민감하게 세게 반응했던 섹터입니다. 다만 어제 같은 형식으로 좀 금요일 날 많이 올랐다 보니까 월요일 좀 빠지고, 이런 식의 퐁당퐁당 매매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돼야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좀 일단락이 됩니다. 물론 가격까지 이제 수량은 이번 주 금요일이 확정이 되는 거고, 가격 때문에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가긴 하겠습니다만, 이번 주까지는 좀 대형 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대주주 양도세 이슈의 영향을 계속 미약하게만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클라이막스는 지났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열리고, 내일은 글로벌 증시가 거의 반장 열리고, 내일도 아마 우리나라 시장은 휴가 가시는 관계자분들도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거래 대금이 크게 많이 실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게 오늘하고 그다음에 내일, 그리고 금요일 이렇게 남았는데, 네, 요 사이에 마지막 좋은 바이오 중에서 좀 밀리는 바이오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바이오 섹터들 중에서 엄청난 악재를 동반한 종목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 차원에서 수급 플레이에서 조금 밀리면서 그런 영향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지금 추세를 잘 지켜내고 있는 바이오들, 또는 많이 떨어진 바이오들을 한번 단기적으로라도 매수해 보시면 좋은 위치들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우주항공, 로봇.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해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또 퐁당퐁당 보이니까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오른 거 팔고 좀 내린 거 사고만 해도 나쁘지 않은 연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더 자세하게 로봇 쪽 좀 살펴주실까요? 현대적으로 휴머노이드 시연 예정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내년 CES에서 많이 기대하고 있죠. 테슬라의 휴머노이드만큼이나 우리나라도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돼서, 다만 이제 로봇들은 지금 뭐 종목들마다 섹터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이 아직은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이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확신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아주 높은 멀티플을 주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언제든지 로봇 주식들도 버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그러니까 11월 달 초중순에 저는 좀 로봇 주식들이 조정이 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실적 발표하게 되면 실적이 이거밖에 안 돼라고 충분히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조정을 아주 가볍게 지나가고 지금 다시 또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언제든지 조정 나올 수 있지만 실적에 대한 이슈가 있을 만하면 그럼 결국 또 내년 1분기 실적 발표가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럼 연말 연초 코스닥 활성화 정책, 그리고 로봇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된다. 그리고 피지컬 AI가 올 연말 내년도까지 계속 이어지는 장기 뭔가 패러다임이라고 보면, 로봇 섹터들은 일단 지금은 시장에
어떻게 보면 주도주, 반도체 안에서 좀 파생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가장 주도 섹터라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로봇 주식들은 뭐 어제 네. 특히나 많이 너무 오래 많이 올랐던 로보티즈드 같은 큰 대형 로봇주들은 좀 쉬고 작은 로봇주들이 올랐거든요. 요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가 좀 있는 양상입니다. 근데 그때 요 조정 줄 때 잘 기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저희 이제 매수 일주일 정도 됐는데 두 자릿수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정리가 한 번에 다 됐는데요. 뭐 업종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우주항공, 로봇 쪽이고요. 그리고 저희 관련한 그런 종목들 수익률 확인하시면서 키워드와 유망업종 또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유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가 글로벌 방송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좀 적게 다루는데 특히 국내 증시를 황유현 팀장님과 함께 하니까 궁금한 사항 언제든지 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도 뭐 한산한 거래지만 좀 차분하게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 여러분의 또 좋은 성과를 응원합니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